새벽 4시, 세상이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손목엔 보호대를 감고 그렇게 오늘도 전쟁을 시작합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에 30년째 지는 전쟁을요. 오윤희 53세,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4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팔순 잔치를 사흘 앞둔 날이죠. 부침개 20가지, 갈비찜 5kg, 잡채 10인분. 혼자 만들기엔 벅찬 양이지만 윤희는 익숙합니다. 3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무릎이 삐걱댑니다. 병원에선 수술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죠. 수술은 무슨 돈 아깝게. 약 먹고 버텨. 그래서 윤희는 약을 먹고 버팁니다. 파스를 붙이고 버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버팁니다. 같은 시각, 큰 며느리는 강남 백화점에 있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시어머니 선물을 고르는 중이죠. 손엔 커피 한 잔, 얼굴엔 여유가 가득합니다. 다이아 귀걸이를 삽니다. 포장 예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손은 깨끗합니다. 기름때 하나 없이 매니큐어가 반짝이죠. 윤희는 지금 재래시장에 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죠. 윤희의 손은 거칩니다. 상처투성이에 손톱은 깎인 지 오래입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집안인데 이렇게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녁 6시, 윤희가 시댁을 찾았습니다. 팔순 잔치 준비 회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시어머니 강금순 여사, 80살 정정하신 분입니다. 특히 장남 내외 앞에선 더욱 그렇죠. 큰 며느리에게는 상냥합니다. 다이아 귀걸이 예쁘다고 칭찬합니다. 역시 맏며느리가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희에겐 다릅니다. 잔치 음식은 윤희가 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큰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윤희는 가게 하나 하는 거니까 시간 된다고 하죠. 윤희도 가게를 합니다. 작은 반찬 가게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죠. 하지만 시어머니 눈엔 그냥 취미 정도로 보이나 봅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 큰언니랑 조금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큰 며느리한테 무슨 고생을 시키냐고. 며느리가 시댁 일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3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밤 11시, 남편 박철우가 퇴근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그는 늘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오죠. 거실 소파, 아내가 그대로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은 채 앞치마도 그대로입니다. 철우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이미 수백 장째입니다. 철우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일을 꺼냅니다. 두툼한 파일, 30년의 기록이 담긴 파일입니다. 사진들, 병원 진단서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 조금만 더 참자. 새벽 2시, 윤희가 깨어납니다. 자신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철우는 너무 깊이 자길래 깨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철우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밝은 얼굴은 어디 가고 지금은 지친 눈빛만 가득합니다. 철우는 말을 잇지 않습니다. 대신 서재로 들어가 파일을 펼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녹음 파일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 이번 팔순 잔치가 마지막이다.
윤희는 모릅니다. 남편이 30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철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예상보다 빠른 선택을 강요합니다. 팔순 잔치 D-3. 윤희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의 눈물, 이제 흐를 때가 되었습니다. D-3. 팔순 잔치까지 사흘. 윤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72시간. 만들어야 할 음식은 20가지가 넘습니다. 혼자서요. 그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길 필요가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윤희의 반찬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이 걸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서운해할 텐데 어쩔 수 없죠. 시댁일 앞에선 자기 일은 늘 뒷전이니까요. 대형마트 새벽 개장 시간. 윤희가 카트를 끌고 들어섭니다. 갈비 5kg, 각종 나물 15종류, 밀가루, 계란, 식용유. 계산대를 지날 때 카드를 긁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물론 시어머니가 재료비를 주진 않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장만하는 게 효도라고 하시니까요. 이틀째 윤희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당근채 썰고, 무 나박 썰고, 감자 깎고, 고기 재우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부엌에 서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무릎은 붓기 시작했죠. 진통제를 꺼냅니다. 하루새 알먹으라는 약, 오늘만 벌써 5알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강금순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음식과는 잘 맞추고 있느냐고. 짜면 안 된다고. 하객들이 뭐라 할까봐 걱정이라고. 그리고 묻습니다. 큰 며느리가 잔치 케이크 예약했다는데 윤희는 뭐 준비했느냐고. 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에 들린 건 진통제뿐이니까요. 마지막 날 밤. 거의 다 왔습니다. 갈비찜은 완성됐고 전도 대부분 부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전 몇 가지. 윤희는 프라이팬 앞에 서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죠. 국자를 놓쳤습니다. 손에 감각이 없어요. 앞이 흐릿해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새벽 2시, 윤희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철우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과로와 탈수 증상입니다. 무릎 상태도 심각하고요. 최소 일주일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철우는 주먹을 꽉 쥡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지금 이 순간 폭발 직전입니다. 윤희가 깨어납니다. 잔치는요? 음식은 다 했어요? 철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쓰러져서 응급차를 타고 왔는데 아내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자기 몸이 아니라 시댁 잔치였습니다. 윤희가 말합니다. 미안해요. 잔치 못 가서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그 순간 철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강금순 여사입니다. 철우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며느리를 걱정하는 건 아닐까 하고. 하지만 강금순이 먼저 묻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다 만들어놨지? 잔치는 취소 못해. 하객들한테 창피해서 어떡해. 철우의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첫 마디가 음식은 다 했냐입니다. 지금 이 통화 녹음됩니다. 녹음은 왜 하냐고 묻는 강금순. 나중에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팔순 잔치 때요. 음식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철우는 녹음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붙였죠. 증거 30- 며느리보다 잔치가 중요한 시어머니.
윤희가 잠들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죠. 철우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 손. 30년간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철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30년의 기록, 사진 300장, 녹음 파일 25개, 병원 진단서 12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억 3천만 원. 윤희가 30년간 시댁에서 한 노동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받은 적 있냐고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료비는 윤희 돈으로 샀죠. 여보, 미안해. 30년간 지켜만 봐서. 철우는 정장을 꺼냅니다. 잔치 때 입을 정장, 그리고 USB 메모리.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팔순 잔치에서 30년을 끝낸다. 잔치 전날 밤, 윤희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철우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죠. 윤희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정리합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들, 모두 정성스럽게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철우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더 찍습니다. 윤희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만든 음식들. 파일명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내일은 팔순 잔치입니다. 강금순 여사는 모릅니다. 자신의 팔순 잔치가 30년 불평등의 심판대가 될 거라는 걸. 철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모든 증거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대에 오르는 것뿐. 화려한 잔치장, 웃음 가득한 하객들. 하지만 이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30년의 침묵, 이제 깨질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강금순 여사의 팔순 잔치, 100명이 넘는 하객, 화려한 꽃장식, 풍성한 음식상, 모두가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 잔치는 30년 불평등의 법정이 됩니다. 성남 분당의 한 호텔 연회장. 오후 2시 강금순 여사가 입장합니다. 화사한 연분홍 한복, 머리엔 비녀, 얼굴엔 웃음.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강금순은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답게 당당하죠. 그 옆엔 큰아들 내외가 서 있습니다. 커다란 상자, 리본으로 고급스럽게 포장돼 있습니다. 다이아 귀걸이입니다. 최고급으로 골랐다고 하네요. 하객들이 감탄합니다. 효부네, 효부. 큰 며느리는 뿌듯한 표정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효부 소리 듣는 기분은 어떨까요? 잔치 음식이 나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윤희가 밤새 만든 음식들입니다. 하객들이 윤희를 찾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고요. 강금순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약한 편이라고요? 30년간 혼자 명절 음식 만들고 제사상 차리고 시댁 청소하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약한 편이라고요? 그때입니다. 철우가 들어섭니다. 혼자입니다. 정장 차림, 손엔 서류 가방, 얼굴엔 표정이 없습니다. 강금순이 윤희를 찾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 빠지다니 며느리가 채통이 없다고 합니다. 철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오늘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야 한다고.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요. 축사 시간입니다. 큰아들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애롭고 현명하다고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동적인 축사처럼 들리죠.
하지만 철우는 무표정합니다. 큰아들의 축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집니다.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입니다. 철우가 일어섭니다. 가방을 들고 짧게만 하라고 속삭이는 강금순. 하지만 철우는 대답합니다. 짧진 않을 거라고. 30년 이야기니까요.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철우의 눈빛이 축하하러 온 사람 같지 않거든요. 스크린이 켜집니다. 첫 번째 사진. 새벽 4시 어두운 부엌. 혼자 전을 부치는 윤희. 이건 15년 전 추석입니다. 새벽 4시부터 혼자 준비했죠. 두 번째 사진.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 윤희. 10년 전 제사입니다. 이날 윤희는 12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이 계속 넘어갑니다. 모두 윤희. 혼자 일하는 윤희. 지친 윤희. 300장의 사진입니다. 30년간 기록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여기 300장 중에서 큰 며느리가 손에 물 묻힌 사진이 단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30년간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셨는데 윤희 혼자 일하는 걸 못 보셨다고요?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병원 진단서가 뜹니다. 무릎 연골 파열, 허리 디스크 3기,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서가 하나씩 넘어갑니다. 총 12장. 전부 시대기를 하다 생긴 병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죠. 강금순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돈 아깝게 수술은 무슨. 약 먹고 버텨라 하셨습니다. 강금순이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지만 철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윤희 인생을 망쳤는데 잔치 하나쯤이야 망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이 얼어붙습니다. 하객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강금순을 보는 시선이 축하에서 의심으로 바뀌죠. 세상에 저런 일이. 며느리 혼자 다 했다고요? 철우가 손을 듭니다.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강금순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하지만 철우는 녹음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어젯밤 어머니와의 통화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연회장에 충격이 퍼집니다.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잔치 체면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소리칩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저런 사람이 팔순 잔치를. 강금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철우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말을 준비합니다. 30년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진단서, 녹음, 모든 증거가 공개됐죠. 하지만 철우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남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뜹니다. 큰 숫자. 너무 커서 하객들이 숨을 멈춥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30년간의 진실은요. 2억 3천만 원. 30년간 한 사람이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 금액입니다. 받은 적 있냐고요? 단 한 푼도요. 오늘 이 계산서가 공개됩니다. 100명의 하객 앞에서요. 스크린에 명세서가 뜹니다.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 첫 번째 줄. 명절 및 제사 음식 준비 연 120시간, 30년 3,600시간. 두 번째 줄. 시댁 청소 및 집안일 연 200시간, 30년 6,000시간. 세 번째 줄. 각종 행사 준비 및 뒷정리 연 180시간, 30년 5,400시간.
총 1만 5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625일. 거의 2년을 쉬지 않고 일한 셈입니다. 시급 1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2억 2,500만 원입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여기엔 병원비, 약가, 정신적 피해는 빠졌습니다. 철우가 녹음기를 다시 듭니다. 이번엔 다른 파일입니다. 5년 전 추석 녹음이 흘러나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다음 녹음. 3년 전 설날. 또 다음 녹음. 1년 전 제사. 녹음이 계속됩니다. 하나같이 같은 내용. 큰애는 안 돼. 윤희 내가 해라.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철우가 큰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차갑게. 큰 며느리가 손을 숨깁니다. 깨끗하고 매끈한 손. 윤희 손은 어떨 것 같으세요? 30년간 기름에 튀기고 찬물에 담그고 칼에 베인 손은요? 스크린에 사진이 뜹니다. 윤희의 손. 거칠고 상처투성이. 손톱은 깨지고 관절은 굵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입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떨굽니다. 대답할 수 없죠. 철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천천히. 연회장이 조용합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강금순이 떨립니다. 윤희가 응급실에서 쓰러지며 한 첫마디. 잔치 못 가서 미안하다였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닦습니다. 쓰러졌는데도 미안하다고 한 며느리. 30년간 그런 사람을 사람도 아닌 것처럼 부렸습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철우가 다시 무대 중앙에 섭니다. 마지막 말을 준비합니다. 윤희는 이제 하녀 노릇 그만둡니다. 30년 모셨으니 남은 30년은 효자 소리 듣던 형님네가 모시세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형님은 30년간 뭘 하셨습니까? 입으로만 효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윤희가 30년간 한 일의 값도 못 주셨잖습니까? 2억이 넘는데요. 큰아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30년간 윤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철우가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아니면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철우가 몸을 돌립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철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30년간 아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철우가 나간 뒤 연회장은 죽은 듯 조용합니다. 강금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고개를 들지 못하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아무도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팔순 잔치,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음식은 남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윤희가 밤새 만든 음식, 정성이 가득한 음식. 하지만 이제 그 정성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우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내에게로. 30년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윤희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잔치장 소동이 벌써 기사가 됐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윤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니까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30년의 고통 뒤에 찾아온 봄처럼요. 30년을 겨울로 살았다면 이제 봄이 와도 되지 않을까요? 윤희에게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봄이요. 팔순 잔치가 있던 날로부터 석 달. 윤희는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 게. 윤희가 천천히 걷습니다. 한 발, 두 발. 철우가 노트북을 펼칩니다.
화면엔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이 가득하죠. 윤희의 눈이 커집니다. 30년간 남밥상 차렸잖아요. 이젠 우리 밥상 차릴 시간입니다. 카페 이름은 윤희의 봄. 30년 만에 찾아온 봄입니다. 한편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금순 여사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견디지 못했거든요. 큰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합니다. 의무처럼요. 강금순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팔순 잔치 이후로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죠. 큰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어머니를 모셔보니 윤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게 됐죠. 퇴원 후 한 달, 윤희와 철우는 카페 준비에 한창입니다. 성남시 작은 골목, 햇살 잘 드는 1층 가게에 30년 만에 윤희가 결정합니다. 색깔도 가구도 메뉴도 모두 윤희 마음대로요. 윤희가 웃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웃음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합니다. 낯익은 글씨체. 강금순 여사의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쓰여 있죠. 윤희는 편지를 접습니다. 30년의 상처가 편지 한 장으로 치유되진 않겠죠. 하지만 첫걸음은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픈일입니다. 윤희의 봄. 간판이 햇살에 반짝입니다.